네, 김선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일 이거 위안화 관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기준하고 네. 금리를 또 조정했죠. 네, 그거부터 좀 설명을 다시 좀.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를 낮췄고요. 또 지급준비율은 0.5% 포인트 낮췄습니다. 이게 그 지난해 11월 이후에 기준금리는 이게 5번째로 내린 거고요. 또 지급준비율은 4번째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은 조정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위안화를 세계를 지금 위안화 쇼크를 흔들고 있는 위안화를 3일 연속 평가 절하를 크게 해서 했는데 불과 또 한 2주 만에 또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가 또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환율하고 오늘 시장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시장은 제가 낮 동안에 아침부터 쭉 지켜보니까 아시아 시장이 아침에는 조금 긴가민가 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대부분 시장이 벌겋게 대부분 시장이 좋았습니다. 플러스 우리 한국도 많이 올랐죠. 네, 우리나라 주가가 오늘 코스피가 2.57%나 올랐고요. 코스닥은 3.4%나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웬만한 일본도 오늘 3% 넘게 주가가 올랐고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또 중국 상해 증시가 아침에 참 상해 증시는 출발할 때는 크게 떨어지질 않았었는데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급락해서 다시 2%대로 떨어진다. 그래갖고 아이고 오늘도 빠지는구나. 어저께 금리 인하가 별 효과가 없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한 오전 12시 전후로 해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또 막상 장이 끝날 때쯤 보니까 다시 떨어져서 상해종합지수가 어제보다 1.27%, 심천종합지수는 마이너스 3.05% 또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에 보면 역시 이제 심리가 움직이는 것이어서 그런지 우선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기술적 분석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래가 어디에 많이 몰렸느냐, 지금 투자자들이 대개 뭐 거래가 컸던 것이 원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손해를 몇 프로나 봤느냐, 뭐 투매가 나올 시점이냐 이런 이제 하는데 뭐 3천이 깨지면 안 된다 뭐 결국 깨진 거죠. 깨졌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2,927.29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3천이 결국 깨졌고요. 3천이 깨지면서부터 아이고 오늘도 아닌가 보다. 중국 투자자들이 뭐 어제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가 별 효과가 없는가 보다 해서 이제 주식을 또 던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전 세계 언론 보도가 참 볼만했어요. 네, 중국 관련 보도가 뭐 거의 뭐 도배를 했다고. 함축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국제 뉴스에서 잠깐 화면 보시면요. 지금 제목들입니다. 네, 오늘 뭐 중국 관련해서 나온 주로 국제 뉴스 제목만 이렇게 쭉쭉 모아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보면 중국도 재걸린 미국. 불안심이 팽배한 뉴욕 증시 연일 급락. 뉴욕 증시 지금 CNN, FM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미국 시장은 출발은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조금 전에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저께 사실은 그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많이 3%대 올랐고요. 반면 미국 증시는 출발을 할 때는 어제 밤에 제가 자기 전에 잠깐 시장을 봤는데. 그때 미국 증시는 분명히 3% 넘게 급등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꺾였어요. 아침에 깨서 보니까 다우가 마이너스 1.29%, 뭐 나스닥은 마이너스 0.44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내내 그 강세를 유지하다가 장 막판 한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고 다우지수가 뭐 1시간 만에 500포인트 넘게 급락을 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그 악재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시장이 요즘에 워낙 불안하고 미국 증시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유럽 증시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결국 다우나 나스닥 두 시장 모두 미국 시장은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끌어내리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막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있어요. 네네. 아까 그 표에서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
미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9%에서 2.0%로 낮춰졌죠. 미국의 의회 예상국 CBO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의회 예상국 전망이군요. 네, 의회 예상국 근데 너무 전망이 많이 낮췄어요. 지난 1월 달에 2.9로 했는데 이번에 2.0으로 낮췄으니까 물론 예. 1월 연초에 한 거니까 많이 차이는 나긴 합니다만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뒤숭숭하고 중국발 쇼크도 있고 해서 예. 미국도 상반기에는 좀 괜찮다가 요즘에 나오는 지표도 약간 주춤해지는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이머징이 서머징이다 하는 말은 아주 재밌는 말이네요. 네네. 그 이머징 마켓 뭐 다 아시는 뭐 신흥국들 저희도 중국 뭐 아시아 있는 나라들 또 중남미 나라들 신흥국들 이머징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는데 이 서브머징 사실은 가라앉는다. 네, 얼마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머징 마켓이라는 말이 옛날에 선진국하고 이머징 대비를 했는데 이머징 마켓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는 분류를 새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예. 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소개 맞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이제 지금 중국발 쇼크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서브머징으로 가라앉는 신흥국이다 해갖고 최근에 그 터키 같은 경우 그 통화 가치가 리라화가 20% 연초 대비 빠졌고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도 한 16%. 그리고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져서 올 들어서 한 10% 떨어졌고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원화 가치도 한 연초 대비 한 8% 정도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오른 거죠. 이런 신흥국들의 환율 상승, 통화 가치 하락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해서 지금 브라질 헤알화가 사흘째 급락인데 올 들어 36% 떨어졌다. 작년에도 좀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헤알화 국채 투자 열풍이 굉장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환차손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뭐 10년짜리 있고 해서 저도 아는 사람 중에 지인 중에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은 어쨌든 뭐 계속 깔고 앉아서 환차손이 있지만 이자는 받으니까 어떻게 버텨보자라고 있고 하긴 한데 워낙 지금 평가손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 문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디폴트는 안 날 거다. 근데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브라질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S&P 같은 경우 지난달에 국가 신용 등급을 정크로 줄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그거는 했었고요. 달러 채권이죠. 그렇죠. 국가 채권을 외화 표시 채권, 달러 표시 채권이고. 무디스 같은 경우는 정크 바로 직전 단계까지 국가 신용 등급을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헤알화 국채는 어떻게 될지. 네. 그것도 아마 지금 신용 등급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차이나 포비아란 말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워낙 지금 갑자기 상황이 중국이 안 좋고 하니까 해외로 짐을 싸갖고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중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리크창 총리직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였죠.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 최근에 중국 증시 급락 그리고 위안화 뭐 평가절하 이런 사태 등등 해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리커창 총리가 이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사실이 2017년인데. 근데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2012년에 지금 시진핑하고 지금 리커창 정권이 2012년 시작해서 2017년까지가 이제 5년 임기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 혹시 뭐 책임을 지고 나갈 수도 있겠는가 하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면 홍콩의 중문대학교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윌리엄 램이라는 분이 전망을 한 것 보면 이분은 이제 만약 중국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뭔가 이제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 필요할 때는 시진핑의 희생양이 이제 리커창 총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을 오늘 했더라고요. 기사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간의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시스템이라고 할까 중국 하면은 흔히 우리가 상무위원회를 얘기를 하죠. 정치국. 정치국 집단지도 체제로 하는 7명의 상무위원이 지금 있는데 전에 9명 있다가 지금 7명으로 줄었는데
상무위원들 구성을 보면은 사실 중국 정치에서 큰 뭐 개파라고 할까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태자당이니 예. 그다음에 뭐 공청당이니 예. 그다음에 상하이방이니 예. 이런 각 개파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분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는 태자당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리커창 총리는 그 직전에 그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와 같은 이제 공청당 출신인데 그래서 서로 다른 그 공청당 출신이기 때문에 시진핑 쪽에서 그 리커창 총리를 이 경제 부진에 대한 그 희생양 카드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정치 투쟁의 일환도 되고 마침 이제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이제 전망을 한 건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 그동안의 정치 지도 체제가 그 정도에 갖고 이제 어차피 그 7명의 정치국원들이 서로 권력을 분점하기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이 돼 갖고 그때 마침 이제 보통은 이제 5년을 한 번 하고 상무위원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나눠먹은 권력이기 때문에 무슨 실적 따라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5년 임기는 채우고 다만 예. 한 번 더 한 텀을 더 하는 보통 이제 2텀 약간 10년을 많이 하는데 그때 혹시 갈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리커창 총리가 경제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일까지는 없지 않겠냐. 리커창이 물러나느냐, 네. 시진핑이 물러날 가능성 없나요? 시진핑이 물러날 가능성 글쎄 시진핑은 정상적인 뭐 절차를 통해서 물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도 지금 계속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사실 물론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권력 투쟁도 있죠. 예. 예, 저용캉을 저용캉을 주축으로 했던 시진핑에 대한 반란 세력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암살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부패와 전쟁을 했는데 그게 또 다른 면에서는 자기의 정적들을 저윤캉과 그쪽 일파들을 상대로 계속 숙정을 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시진핑이 뭐 이렇게 경제난으로 뭐 물러나거나 뭐 그런 일은 글쎄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이 당할 것이다. 저는 51%. 그 어쨌든 지금 그 리커창 그 중간에 사임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렸다. 긴장도 굉장히 높다.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저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안화 환율은 그 오늘은 한 6점 달러당 6.4 정도에 고시를 했고요. 인민은행이 어제하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그 8월 10일 날 처음 이제 그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고 3일 연속 뭐 1.86, 1.62, 1.1, 4일 연속 이제 평가 절하를 하다가 그 후에는 아주 미미하게만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39, 38, 6.40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블룸버그가 뭐라 그랬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오늘 마침 어저께 그 중국 당국이 그 금리하고 지준율을 내리니까 요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론 금리 내린 이유는 뭐 증시 안정, 뭐 투자를 좀 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긴 했겠습니다만 금리를 내리면 대체적으로 또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또 위안화 같이 하락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중국이 그 금리 인하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도 경기가 별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 추가로 위안화를 절할 필요도 있고 위안화가 또 하락 압력도 받고 금리 인하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앞으로 그 위안화가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달러당 7위안 그러면 지금 한 6.4에서 추가로 한 9.3% 정도 추가로 평가 절하되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저 동훈 씨 우리가 며칠 전에 저 위안화 10%까지 절하될 거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시죠. 소리가 안 들리나요? 1.8%, 1.6%에서 아주 뭐 저 급격하게 위안화의 가치를 끌어내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하기에는 아마도 10%까지 밀고 갈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을 적어도 지금 7%라고 하는 2분기 성장률도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좀 마사지가 된 수준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기거래 올리려 그러면 환율을 적어도 10%까지 절하해 갈 수도 있다. 네. 또 그날 첫날 하루에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또 절하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거 다 맞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한 달러당 7위안 정도 지금보다 한 9.3% 추가 절하. 그러니까 그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한 3% 넘게 지금 평가 절하가 됐는데 그 9.3하고 더하면 뭐 한 12%, 13% 그래까지 정도. 보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까지는 내년 말까지는 한 달러당 8위안까지도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게 장기 그래프 지금 하나 보고 가시죠. 장기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86년, 네. 92년, 93년, 4년이었죠 그때가. 네, 94년에 대폭 절하를 했고. 이게 근 50%, 49% 정도 평가 절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7, 8 이렇게 있던 거를 네. 8. 그때 7인가로 끌어올렸어요. 네네. 그 다음에 쭉 이제 옆으로 오다가 최근 들어서 강세로 글로벌 가다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고정환율로 가고 폐그제로 했죠. 사실상 고정환율 달러당 8.28 위안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폐그제를 이게 98년 7년 금융위기 때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때부터 2004년까지 계속 달러당 8.28 위안으로 폐그제를 실시했답니다. 근데 지금 그 후로 이제 좀 강세가 되다가 환율이 떨어지다가 요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사실상 폐그제를 해서 그렇군요. 또 고정이 됐었고요. 또 쭉쭉 환율이 내려오니까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여기 쭉쭉 오다가 여기 끝에 살짝 올라가는 게 이번에 이제 평가 절하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것이 지금 7까지 네, 7, 요 중간 7 요 정도까지 7까지 올라갈 거다. 올해 연말에 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내년 연말에는 요 8까지도 갈 수도 있다. 위안화가 갈 수도 있다. 그런 8이면 거의 이때 고정 환율제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 지금 전망을 블룸버그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저런 그림은 하나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는 데는 어떤 기준이 되는 시기에 어떤 숫자를 외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대 중반, 그때 8,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가면 내년 가을까지는 8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는 큰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경제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가고 있어서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예. 하나 좌판을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에 고맙습니다. 네. 예.